짠. 자, 아무튼 수업해보자. 지금 일단 너희가 지난번에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 요거 했었냐? 주중반. 네? 보자. 수연아, 요거 우리 했었어? 1차 함수 그래프? 안 했어요. 안 했어? 그거 막 안 하고 짜르륵 넘어갔어요. 그치. 그냥 말로는 설명했지.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다 중학교 때 했던 거 다시 확인하는 거야. 라는 얘기 했지.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33번부터. 자, 거기에 펴주면 되고. 아무튼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가 봅시다 라는 단어는 아니라고 했잖아. 이번 단어는 뭐냐면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가지고 오늘 요번에 다시 한번 배웠던 2차 방정식이랑 연결시켜 봅시다.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 자체가 근해 공식 딱 끽해봐야 그냥 근해 공식 정도 배우고 끝났었잖아. 아니면 인수분해 하는 정도. 근데 이제는 그 범위를 넘어가서 뭐 판별식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도 짝수 공식 중학교 때 안 했던 애들은 고등학교 때 처음 배웠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디로? 함수로 넘어가 보자. 함수에도 활용을 해보자 라는 게 이번 단원이거든. 그래서 일단 첫 시작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너무 간략하게 된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일단 우리가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함수라는 놈이랑 방정식이라는 놈이랑 부등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라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 요거 간략하게만 내용 설명하고 2차 얘기는 거의 안 한 채로 그냥 넘어갔었을 거야. 또는 문제를 전혀 안 풀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얘를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너희들이 고2, 고3 갔을 때 얘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다 틀려. 그리고 그때 가서 근의 분리가 왜 나오는지 실근의 부호는 또 왜 나오며 판별식을 왜 갑자기 또 쓰는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자 아무튼 함수에서부터 출발합시다. 지금은 2차 함수 단원이기는 한데 그냥 함수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할게. 그래서 일단 첫 시작은 뭐냐면 함수를 가지고 뭘 만들어주세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게 일단 첫 큰 그림이라 그랬지. 동현이 기억나지? 방학 때 했던 거. 그래서 대답 거지 같아. 너 모르지?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y는 fx라는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y 그래요. 뜯어서 드시면서 들으세요. 네.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 그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너희들한테 뭘 구하라? 교점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할 거야. 그때 너희들은 교점을 찾으세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푸니? 교점을 찾아봐. 연립. 자, 왜 연립을 한다 그랬지?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나? 네. 부정방정식 하면서. 왜 연립을 한다 그랬지? 연립은 방정식에서의 얘기잖아. 네. 왜 연립을 한다 그랬어? 함수인데 왜 연립을 한다 그랬어? 왜? 일단 너희 그 다 들어오라 나의 은지야. 얼굴. 은지야, 네. 너 들어와 오늘은. 네. 알았지? 네. 그리고 참고로 너희 좋댔다. 네. 뭐 2학년 때 니네 배우는 거 봤는데 고대 국어하고 근대 국어 문법이 들어가네. 싫어요? 난 그 고대가 그 고대인 줄. 고대 국어라길래 고려대 국어학과? 막 이러고 이 얘기로 듣고 있었네. 네, 너무 하시는 거. No. 자, 가자. 아무튼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놈의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를 왜 하필이면 얘를 연립을 해서 fx는 gx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변끼리 같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일단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었냐면 함수라는 놈은 어디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안 써도 돼. 방정식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부정방정식을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들 중에 그 안에 부분집합으로서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왜 함수가 부정방정식으로 들어가냐 그랬냐면 이거는 이제 연립방정식 넘어가서 배우는 거라 이거는 몰라도 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아. 아무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배우냐면 나중에 연립 가서 분명히 연립을 해주세요. 어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랑 a'의 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은 0이라는 어떤 두 개의 방정식이 있어서 그 두 개를 연립해주세요. 그러면 뭐야? x와 y가 한 쌍이 나오겠지. 또는 두 쌍, 세 쌍, 네 쌍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 연립이야. 근데 뭐 식이 두 개고 문자가 두 개여야 연립을 하는데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 있는 상황. 이걸 만족하는 x, y들을 찾아봐 라고 했을 때 해가 어떻게 돼? 무수히 많아지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가 0이래. 이거 만족하는 x, y 찾아봐. 마이너스 1과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2, 2와 마이너스 2 등등등 해서 엄청 많은 해들을 가질 거야. 그래서 해가 뭐 해요? 무수히 많다. 해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 해가 많아요. 그래서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은 부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 부정 불능하면서 배운단 말이야. 그때의 부정과 똑같아. 뭐? 다시 말하자.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 방정식이라 불러. 그러면 함수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루는 1차 함수라는 놈도 사실은 뭐야? 문자가 두 개고 식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얘도 한쪽으로 이양시켜 버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방정식이라는 부정 방정식이 만들어져. 즉 함수는 곧 뭐예요? 부정 방정식이에요. 이런 얘기 지난번에 했었을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누구도 2차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면은 문자 분명히 두 개야. x, y. 근데 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해가 겁나게 많은데 그 많은 해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함수에서는 좌표 평면상에 점으로 쫙 찍어가지고 그걸 연결해 봤더니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 즉 함수는 해가 많은 부정 방정식의 일종이고 그 해를 눈에 보이게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해둔 게 바로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요 함수는 fx라는 함수는 그리고 y는 gx라고 하는 함수는 둘 다 부정 방정식이고 그럼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는 이 위에 있는 점이면서 동시에 이 위에 있는 점인 그런 점을 찾아주세요. 겹치는 점을. 그래서 뭐야? 위에 있는 부정 방정식에서의 해와 밑에 있는 부정 방정식에서의 해가 겹치는 해를 찾아봐 라는 게 교점을 구하세요니까 그래서 연립을 해서 이 식을 얻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연립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연립 가서 배울 텐데 얘는 등치법으로 풀든 대입법으로 풀든 가감법으로 풀든 그냥 연립하면 얘가 나와. 그래서 한마디로 둘을 뭐 해서 뺐다라고 생각을 해봐. 0은 fx-gx라는 이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렇게 일단 첫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 방정식은 결국 어떤 식이다? 함수, 두 함수에서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식이다. 그게 바로 방정식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원래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 따로 배우고 2차 함수 따로 배우는 게 아니야 원래는. 근데 중학교 때는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 부정 방정식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돼 안 돼? 당연히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그냥 제일 쉬운 2차 방정식을 먼저 배웠을 뿐이고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아무튼 계속 가보자. 그러면 누구는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 그랬어?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만약에 주어져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 부등식은 역시 함수에서는 어떻게 만들어 온 놈이야?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그 부등식은 y는 fx가 y는 gx보다 크다. 근데 여기서 크다라는 거는 결국 얘가 y 값이고 얘가 y 값이니까 y 값을 놓고 비교했을 때 fx가 더 큽니다. 오케이? 그럼 y 값이 더 크다라는 얘기는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는 뭐 어떻게 판단을 하냐? 더 크다라는 거. y 값이 더 크다라는 거. 아니죠. 얘가 크냐 얘가 크냐. 좌표 평면상에 있는 이 두 점을 놓고 봤을 때 y 좌표는 누가 크냐? 그렇지. 얘가 더 크지. 그치? 왜? 어떻게 바로 판단했어? y 좌표가 더 위에 있어야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y는 fx라는 함수가 y는 gx라는 함수보다 뭐 합니다? 위에 있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언제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 할 때 그때 제일 먼저 2차 부등식을 배울 거야. 그때 너희들이 분명히 어떻게 배우냐. 여기 지금 수학상 안 한 사람 처음 듣는 사람 없지? 부등식 했지?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했죠. 정원이도 2차 부등식은 했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그래. 자, x-1 곱하기 x-1을 곱했는데 뭐해요? 0보다 작아요. 해를 어떻게 찾냐?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사입범위라고 가잖아. 그거를 외워서 사입범위가 아니라 나중에 익숙해지면 사입범위로 하긴 하겠지만 첫 시작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함수를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y는 0이라는 함수를 그려봤을 때 어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1과 2가 되도록 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인데 x축보다 작다. 즉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x들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입 범위로 들어가는 거야. 1과 2. 어떤 거 사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즉 방정식의 근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2차 부등식을 설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아무튼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 함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만든다라는 그 흐름을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디로? 방정식에 대한 얘기로 계속 초점을 맞춰보자.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은 뭐라 그랬어? 함수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왜 2차 방정식을 먼저 배웠는지를 설명을 해보자 그랬지. 자, 소정아. 자, 그래서 뭐예요? 저거 들고 있으면 잠을 안 자잖아. 들고 있어야지. 자, 가자. 그래서 왜 2차 방정식을 먼저 배웠다 그랬어? 너희들이 2차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 또는 배우고 나서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나왔던 공식들 전부 다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서 지금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 뭐 있었지?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아보세요. 뭐 했냐, 소정아? 인수분해. 그렇지.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찾아줍니다. 또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을 찾을 때, 그렇지,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준다, 그치? 근의 공식도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너희들한테 야, 근이 종류가 뭐야? 즉, 근이 실근이야 허근이야 이런 걸 물어보거나, 혹은 그렇지, 개수를 물어본다면 너희들이 사용해주는 거는 판별식이 됩니다. D.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 알파 베타를 가지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같은 걸 물어본다거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물어본다거나, 혹은 알파 3승 아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물어본다 등등등, 기타 등등을 물어본다면 얘는 뭘 써서 풀어주세요? 근과 괴수의 관계요. 곱셈공식의 변형 이용하는 거 맞긴 맞아. 맞긴 맞는데 그거보다 먼저 나오는 게 2차 방정식 얘기니까 근과 괴수의 관계고, 근과 괴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아서 그 다음에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뭔가 찾아가는 거다, 그치? 내가 찾으려는 녀석. 그치, 규희야? 규씨 맞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자.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 어떤 하나의 x값 혹은 한 근을 줄 거야. 근데 줬는데 뭐가 나오네? 1 플러스 i 같은 게 나오네. 그러면 너희들은 뭘 확인을 해서 누구 봐? 허근이 등장했네. 그렇지, 개수를 봐. 개수를 봐서 만약에 실수 개수를 갖는다, 그러면 켤레근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켤레근을 써주면 돼. 즉 다른 한근을 찾아주면 돼. 그치? 그게 이제 켤레근에 대한 내용. 자, 여기서 지금 분명히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도구를 벌써 4가지나 주고 있고 문제 유형과 연결을 시켜봤어. 그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이잖아. 즉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두 함수의 교점을 찾아보고 싶었어. 또는 교점에 대한 뭔가를 찾아보래. 물어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뭐 하자?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얻었는데, 만약에 그 녀석이 뭐가 된다면, 2차 방정식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2차 방정식의 풀이들을 함수의 교점에 대한 내용으로 싹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다 빌려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요? 여기에서도 만약에 그 두 함수의 교점을 직접 물어본다면, 교점의 좌표를 물어본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줄 수 있다고? 인수분해를 하거나 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 왜? 우리가 여기 위에서 말했던 이 fx는 gx라는 방정식에서의 누구는, 실근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교점을 찾기 위해서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 방정식을 풀어서 x를 찾았어. 그 x는 뭐겠어? 교점의 뭐가 되는 거지? x 좌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일단 x 좌표를 먼저 찾아서 그걸 y는 fx라는 함수나 gx에 대입을 해주면 바로 교점의 y 좌표도 찾아지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x 좌표부터 찾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얻었고, 방정식을 얻었는데 그게 2차면 뭐야?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찾은 실근들이 전부 다 교점의 x 좌표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함수에서 빌려올 수 있는 거예요 라는 흐름이 잡히는 거야. 그 다음 하나 더. 만약에 그럼 여기서 교점의 누구를 물어본다면, 개수를 물어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교점의 개수,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 또 교점에 대한 질문이니까, 그렇지, 교점에 대한 질문이니까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만들었고, 그 연립 방정식을 봤는데 2차 방정식이라면
교점의 개수는 역시 판별식과 연관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세 번째 거 잠깐 건너뛸게요. 네 번째로 가자. 네 번째, 교점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근데 문제에 교점의 x좌표 중 하나가 어떻게 된다?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3이에요 라고 준다. 그러면 어떤 얘기로 넘어가는 거야? 켈레가. 그렇지. 개수, 그 연립을 해서 얻은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만약에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라면 켈레근을 사용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하나 빠졌어? 근과 계수의 관계 하나 빠졌지. 내가 건너뛴 거. 근과 계수의 관계는 너희가 이제 조금 활용되는 형태의 문제라서 내가 따로 빼놨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함수 문제는 뭐냐면 교점 사이의 거리야. 왜?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할 때 너희들이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지 하면서 교점을 직접 찾으러 가게 되잖아. 그럼 만약에 교점의 좌표를 둘 다 찾았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돼? 교점 사이의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합니다. 근데 너희들 이번 시험 범위 한번 생각해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 평면에 나오는 거고,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수 있냐? 없어요. 아니지.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만 그냥 끝나면 돼.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고 갈 때 얘의 x좌표가 만약에 알파고 얘의 x좌표가 만약에 베타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을 구해주세요니까 뭐야?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음? 자,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함수들 가지고 얘기를 쫙 할 건데 일단 교점에 대한 질문이야. 그럼 너희들은 뭐 해? 연립을 해주세요. 알았죠, 소정씨? 좀 그거 들고 있고. 그렇지. 자,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봐. 근데 그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놈이 2차 방정식이라면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연결시켜 갈 수 있어. 됐지요? 오케이?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질문한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먼저 배운 이유는 뭐라고? 함수보다. 원래는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 가는 건데 2차에서만 방정식을 먼저 배워. 왜? 왜? 방정식? 쉬워서? 뭐가 쉬워서? 왜 쉬운데? 식 만들기 쉬워서. 식 만들기 쉬워서? 아니죠. 과정. 결국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드는 이유는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거든. 근데 뭐야? 방정식을 먼저 배운 이유는 2차 방정식에서만 이런 도구들이 등장을 하니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먼저 배운 거야. 그럼 다시 질문해보자. 분명히 뒤에 2차 함수 요번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하나 나오는데 그놈은 어떤 문제가 하나 나오냐면 2차 방정식 문제야. 그냥 풀면 돼. 근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써보려고 했는데 써서 구할 수 있다 없다? 답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도구들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하러 가야 돼? 방정식이 나오게 된 배경인 누구로? 함수로 해석을 해 가야 되고, 그럼 그 함수로 해석을 해서 풀어주는 대표적인 문제가 근의 분리가 되는 거죠. 또는 나는 근의 위치라고 불러. 풀이 과정에 한 판 축 나오는 그 녀석. 오케이? 함수값 판별식 축. 그게 이제 함수로 다시 해석을 하러 돌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흐름이 잡히는 거야. 자, 함수로 해석.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이 내가 이제 전반적인 얘기들 쭉 다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 얘기보다 조금씩만 더 살을 붙여서 한 얘기고, 요걸 너희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문제는 됐다 쉬워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구 하러 가자? 문제 풀러 한번 가보자. 지금 여기 있는 거 필기하실 분들 필기 마무리 해주고, 요 그림은 너희들이 언제까지 볼 거야? 너희들이 미적분을 배우는 그날까지 계속 나는 설명을 할 거예요. 알았쥬? 알았쥬? 네. 그리고 오늘 문제 풀어보고 나서 요 얘기 다시 한 번만 더 마무리하자. 알았지? 그러면 오늘 시험 범위 끝. 아니, 오늘 시험 범위가 아니라 오늘 수업은 그렇게 하면 끝나요. 숙제 풀이는 마지막에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풀러 가보자. 교재 요거 필기 다 된 사람들은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고. 찍으려고? 찍어라. 유튜브에 올라올 텐데. 잠시만요. 아우, 다리 아파라. 됐어요. 미나. 예지야, 땡겨봐. 어서 와요. 조심해. 해도 돼?
지워도 돼? 네, 저도 봤었는데. 경리는? 잠시만요. 네. 지워세요. 2학년에도 경리라는 애가 있는데. 박경리라고? 맞아요. 너네 동아리 선배.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자, 가보자. 그래서 이제 33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요거를 이제 그래서 뭐 다 잘 할 거라 생각을 해. 다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이 녀석이 나중에 너희들이 고학년이 됐을 때 오히려 너를 괴롭게 만들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나가면서 한번 풀어보자. 자, 어떻게 풀어보냐면 33번 문제를 한번 보자.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해석하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누구? x축이라고 하는 녀석의 뭘 찾아주세요? 교점을 찾아주세요.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x축이라 부르는 녀석도 너희들은 함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어떤 함수? 함수의 식은 y는 0이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어떻게 풀리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라는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요? y는 0, x축이라 부르는 y는 0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 두 함수를 뭘 해보래? 교점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 하러 가는 거야? 일단 교점에 대한 얘기 등장했네. 뭐 해야지? 둘이 연립을 해줘야지. 그래서 연립을 했어. 그때 연립을 하는 방법이 아까는 뭐 과감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정확하게는 등치법이야. y는 y는이니까 오른쪽 우변끼리 같도록 하기.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우변끼리 두 개 같다고 해요가 아니라 연립을 하는 과정 중 하나야. 알았지? 그래서 아무튼 우변끼리 같다라고 해봤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0이라는 방정식을 얻었고 거기서의 누구를 찾아봐? 실근을 한번 찾으러 가보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해줬더니 실근 x는 뭐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5가 나오나 또는 1이 나오네요. 그래서 x 값을 두 가지를 찾았으니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뭐 찾으라 그랬어? 교점. 그렇지, 교점. 그래서 교점을 찾아보자. 그럼 교점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5, 몇. 그리고 1, 몇. 이렇게 나온 거지. y좌표는 얼마? 둘 다 빵빵. 왜? y축 위에 있었으니까. x좌표 당연히 0이죠. 됐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지?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넘어가 보자. 그러면 이제 교점을 직접 찾으세요는 지금처럼 인수분해를 하고 뭔가를 풀어주네. 왜? 연립을 했더니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니까. 그치? 자, 그럼 이제 누구 하나 가볼까요? 35번 풀어보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을 가지고 뭐 하래? 교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네. 근데 뭐 하래요?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래. 그럼 일단 교점을 찾아보세요 였으니까 2차 함수와 y는 0을 역시 뭐 해줘야겠네? 연립해줘야겠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에요 라는 2차 방정식을 얻었고 거기서 이 누구를 찾아줘? 실근 x를 찾아줘. 그럼 x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근해 공식. 그래서 x를 찾아보니까 어때? 1분의 할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 즉 뭐가 나오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됐지? 네. 뭐야. 미안해. 네? 교점을 찾는 게 아닌데 왜 근해 공식 썼냐? 바보네. 여기서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니까 실근의 개수를 찾아야. 그렇지. 문제 똑바로 읽어야지. 그지? 자,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찾아보래. 그래서 어떻게 해줘봐? 판별식으로 들어가자. 얼마야? 4 마이너스 2. 양수네? 그럼 실근이 몇 개야? 2개. 그래서 뭐야? 교점의 개수는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너희들이 이제 3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시오. 35번의 괄호 3번 문제. 들어. 35번의 괄호 3번. 2개. 이거는 숙제풀이형 교재들. 네. 네. 여기요. 계속 중에 있나? 근데 저거 네. 네. B. B, D. D예요? D, D, D. D랑 이렇게. 4분의 D. 왜? 4분의 D. 짝수 공식. 판별식 짝수 공식. 이런 거 처음 써봐. 이렇게 쓰는 거. 어? 그럼 어떻게 썼어? 그냥 D? 그냥 D. 그냥 판별식은 그냥 이렇게. D로 썼어요. 그래? 그치? 처음 봤어요.
어? 아 맞아 반해제고. 그렇지. 맞아. 머리가 있었어. 나도. 니도? 너 동현이랑 친해? 너희들? 아니요 완전 절교했어요. 진짜? 제 뒤에서 이러고 있는데? 자, 아무튼 풀어봤나? 35번에 걸어서 한번. 자, 가보자. 역시 여기도 똑같아. 그래서 뭐야, 어떤 함수와 그리고 누구에 대한 x축에 대한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래. 그래서 일단 교점에 대한 질문 등장했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두 개의 함수를 연립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게. x축이라는 것도 결국 함수고 어떤 함수? y는 0이라는 함수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뭐 당연하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를 뭘로 잡아요? 는 0으로 잡는데 원래는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거야. 알았지? 아무튼 그래서 연립을 해봤어. 그래서 이제 뭐 하자? 이 녀석의 뭐? 교점에 대한 얘기가 실근에 대한 얘기로 바뀌었는데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실근의 개수를 찾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뭐야? 판별식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얼마? 9 마이너스 4, 4, 16 하니까 어때? 음수가 되네. 그러면 어때? 허근을 두 개 갖는다 또는 실근은 없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교점은 결국 실근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실근에 대한 얘기니까 실근이 있어 없어 소정아? 있어요. 없어요. 허근이 두 개라고. 허근 두 개. 그래서 실근은 있어 없어? 실근은 없지. 그래서 실근은 없으니까 여기서 교점의 개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교점의 개수는 0개이다 라고 일단은 시작하겠지. 됐죠? 네. 뭐?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 근데 교점의 개수 말고 이제 또 하나 누구 가냐면 이번에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도형이 나오거나 또는 함수가 나왔을 때 분명히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야. 수학하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면 또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할 거고 수원에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 나오면 또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함수 배울 때마다 항상 위치 관계가 나오는데 잘 기억해두자. 2차 함수와 x축을 가지고 위치 관계를 설명하세요. 그럼 너희들이 뭔가를 계산을 해서 최종 답을 구할 때는 너희들이 답을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위치 관계는 뭘로 답을 써준다? 교점의 그렇지.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요? 두 개의 점에서 만나요? 또는 만나는 점이 없어요? 또는 만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뭐야?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야? 첫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누구? x축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함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네. 그래서 보니까 1, 2, 3번에 일단 지금은 개념서니까 답을 쓰는 도구들을 줬지. 뭐? 두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접한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습니다. 교점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러 가야 돼? 교점의 개수를 판단해야 되니까 둘이 연립을 해서 x제곱 플러스 그렇지. 그래. 감상하자. 알람이냐 전화냐? 알람이요. 이 시간에 왜 알람이 울려? 그러게요. 나도 알람이 정말 늦게 울리기는 하거든. 막 빨라야 1시 반, 늦으면 3시 반. 그때 일어나니까. 오후 1시 반, 오후 3시 반에 일어나니까. 잠겠어. 졸렸다는 얘기냐? 자, 아무튼 또라이야. 가자. 자, 그래서 이거 뭐야? 둘이 연립을 해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을 얻었다, 그렇지? 그럼 이 방정식에서 이제 누구 판단하러 가야 돼?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러 가야 되니까 뭘 구해보자? 판별식을 구해보자.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4a. 그러면 이제 누구를 풀기 위해서는 1번 문제를 풀려면 얘를 어떻게 잡아줘야 돼? 두 개의 점이니까 실근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가 발생해야 되니까 0보다 큽니다. 그리고 누구요? 2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그 판별식이 0이 된다. 그렇지. 3번은요. 만나지 않는다. 즉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이제 이거 답을 써주는 과정은 있잖아. 지금 사실 이거는 교육과정 순서로 따지면 2차 부등식은 원래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 근데 지금 너희들은 안 배운 사람 없다고 하니까 그냥 답을 구할게. 분명히 학교 시험에는 다르게 나올 거야. 아무튼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대. 그럼 어떤 범위로 가야 돼? A는 4보다 크거나 또는 A는 0보다 작습니다.
됐어요? 그래요. 자, 이게 원래 학교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는 거 걱정 말고. 자, 뭐냐면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다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은 x-1과 x-2를 곱했을 때 아까처럼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1과 2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줘? 바깥 범위로 만들어주잖아.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큽니다. 라고. 근데 x-1 곱하기 x-2는 어떻게 돼? 만약에 0보다 작다면 답은 어떻게 돼요? 1과 2를 가지고 4의 범위라고 만들어주잖아. 맞아요. 그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인수분해를 해보면 a 곱하기 a-4가 돼서 일단 0과 4를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바깥 범위로 간 거야. 0과 4를 가지고 바깥 범위니까 0보다 작다, 4보다 크다. 알았지? 왜 갑자기 이거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2차 부등식 내용이라서 그 내용은 너희들이 나중에 배우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학교 시험에서는 그럼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학교 시험에는 이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1차항의 개수에 a라는 미지수가 들어가서 2차 부등식의 형태로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야. 1차 부등식은 풀 줄 아니까 만약에 얘가 얼마? 뭐 2가 됐다 치자. 그러면 a에 대한 1차 부등식이라서 그 놈은 풀 수 있겠지. 그렇게는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알았죠? 또는 끽해봐야 접한다 정도 물어보겠지. 왜? 2차 부등식만 아니면 되니까 는 0입니다 까지는 풀 줄 알거든. a제곱 마이너스 4a가 0이래. 즉 a 곱하기 a 마이너스 4가 0이래. 그럼 a는 뭐가 나오는 거거든? a는 0 또는 4. 그렇지. 그리고 아무튼 3번은 어떻게 된다고? 0과 4 사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지요? 오케이. 자, 기본적인 내용들은 빨리빨리 슉슉슉 지나갑시다. 우리 반에 관종이 좀 많아요. 소정아, 좀 깨고. 여기 제일 많이 조는 두 사람. 제일 조용한 저기 위 뒤에 세 사람. 관종 두 사람. 평범한 두 사람. 은지가? 아닌 것 같아. 관종 하나 추가요. 관종 하나 추가요. 야, 싫어. 왜? 너랑 나랑 다른 부류야. 맞아. 자, 아무튼 그 다음 역시 또 마찬가지 2차 함수가 있대. 자, 그 다음 유형 39번 한번 가보자. 2차 함수가 있대. 그 2차 함수와 어떻게 하래? x축이 뭐 한대요? 만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만나는 점이 몇 개? 두 개가 돼도 만나고 하나가 돼도 만난다. 그치? 만나는 건 전부 다 둘 다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다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 한대? x축과 이번엔 뭐 한대요? 만나지 않는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연립 2차 부등식이라서 이번 시험 범위에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 알았지? 연립 2차라면. 아무튼 계속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또 만난다.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교점에 대한 얘기라서 어떻게 해줘야 돼? 둘이 연립을 해주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a가 뭐가 되는?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교점을 찾기 위한 식이지. 그러면 가자. 여기서 뭐 교점의 개수가 1개 또는 2개가 되시오. 그러면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1개 또는 2개가 되시오. 중근을 갖거나 혹은 2점을 가지세요. 또는 그냥 실근을 가지세요니까 판별식으로 들어가주면 어떻게 돼? 4분의 b. 그렇지. 1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같다. 그래서 여기서 a의 범위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밑에 있는 방정식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니까 역시 연립을 해줬고 그래서 얘가 0이 됩니다라는 방정식을 만들어 봤는데 그 방정식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는 실근이 뭐하다? 없다. 허근만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들어가 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게 0보다 작아지면 되니까 이것도 2차 부등식이라서 사실 시험 범위에는 안 맞다. 그래서 아무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져요. 왜? a제곱이 1보다 작으면 되니까. 그치?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그럼 두 개를 뭐 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로 찾아가 보자. 그럼 a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져요. 됐죠? 응. 네. 네, 그래서 a의 범위는 답은 뭐 아무튼 요거. 됐지? 자, 그 다음 계속 또 한번 풀어가 보죠.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한 번 더 하는 거라 좀 간단할 거야. 자, 아무튼 41번 가보자. 자,
41번 문제를 보면은 어제 내가 누구였지? 예지였지? 예지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너희들이 항등식이랑 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이번 단원에서 뭐만 보면 애들이 눈이 뒤집어지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만 보자마자 무조건 항등식으로 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기본적인 항등식 문제에서도 등장하지만 방정식이나 지금처럼 함수에서도 같이 나와. 그럼 너희들은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만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은 예지씨 내가 뭐라 그랬죠? 지금 문제는 함수에 대한 얘기라서 아직까지는 항등식 얘기로 풀면 안 돼.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 뒤에 나오는 걸 잘 봐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뒤에 나오는 이 말을 뭘로 고쳐주면 식으로 고쳐주면 그 식이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했거든. 그치 소정아? 자 그래서 들어. 자 그래서 뭐예요? X축에 접합니다 라는 말을 식으로 고쳐주면 그 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뭘로 일단 찾으러 가야지? X축에 접한다는 걸 먼저 식으로 쓸어 가야지. 자연예술상이야 거의. 너무 바짝 들고 있는데? 그래 좋다. 조는 것보단 좋다. 자 가자. 그래서 X축에 접합니다 라는 말을 식으로 고치러 가보자. 뭐 해야 돼? 주어져 있던 2차 함수와 X축이라는 놈이 가리잖아. 접하니까 뭐야?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되도록 가보자. 그래서 뭐 하러 가야 돼? 둘이 연립하러 가야지. 그래서 연립해보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k의 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가 0이 됩니다 라는 식을 찾았고 그치?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접한다. 즉 이 녀석의 실근이 몇 개다? 하나다. 또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을 써봐. 그럼 어떻게 돼? 판별식 4분의 d 뭐예요? a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b는 0입니다 라는 식을 써봤지. 그 식이 뭐가 되는 거야? 그 식이 뭐가 되는 거야?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 여기까지 됐음? 자 다시 간다. 자 분명히 너희들한테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을 때 이 차함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뭐 합니다? x축과 접합니다 라고 했어. 그럼 이 문제는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만 보고 막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러가는 게 아니라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은 x축에 접합니다 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x축에 접합니다 라는 식을 먼저 식으로 표현을 해봐. 뭐 그 녀석 둘이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이 0입니다 라는 식을 만들어 봤어. 그래서 x축과 접합니다 라는 식은 저 식이지.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라서 저 두 번째 식을 판별식 0이라는 식을 뭐 해주는 거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주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k라는 놈에 대해서 정리를 하러 가는 거지. 일단 전개를 해보자. k제곱은 사라지고 2ak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b는 0이 되는데 그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 그랬으니 k가 있는 녀석과 k가 없는 녀석으로 쪼개져야지. 그럼 k가 있는 녀석은 2로 묶어주면 a 플러스 1이 개수로 들어가 있고 k가 없는 녀석은 a제곱 마이너스 b가 되고 는 0이 되는데 이 녀석이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 그랬으니 양변을 비교해서 k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주고 상수항의 개수도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최종 답은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얼마여야 해? 1.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 나와요.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 소정씨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해된 사람들은 42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세요. 42번이요. 한숨 그만 쉬고 미쳐버리겠네. 몇 번? 42번. 42번. 네. 맞아요? 네. 에? 네. 아 들리셨어요? 네. 아 진짜요? 이 정도 청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사람이라면? 네, 그러면 x는 0으로 해요? x는 0? 아니 d는 0. 아 d는 0? d는 0. 뭐? d는 0. d는 0. 뭐가? 네가 말한 거. 어? 접한다는 게? 응. 이는 여기라고? 응. 그치? 그렇죠. 근데 쌤 몇 번? 좋아해. 42요. 42. 어머!
아동들. 여기도 정신이 없구나. 여기도 정신이 없구나. 아이고. 자, 선물이요. 근데 왜 또는 한 개 또는 0이었죠? 네? 0개. 뭐가요? 이렇게 알아볼 따도 있어. 아 그런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됐어요? 심지어 맞았어요. 아니요. 선생님, 네. 이번 시험 범위 어디까지예요? 시험 범위 나한테 물어보냐? 니네 학교 시험 범위 네가 알아야 되지 않냐? 아마도 최대 최소까지 2차 함수해. 아, 그래서 오늘 말고 아마 너희들은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끝날 거야. 거기까지. 뭐해? 관정 2 뭐해? 문제 살짝 열어. 더.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없잖아. 나 바로 써. A 제곱도 그래서 바로 써. 자, 풀어해볼까? 자, 소정이 잠 깨고 다시 설명한다. 다시 잘 들어요. 잠을 깨고 들어요. 알았죠? 자, 이것도 들고요. 참 신기하다, 그치? 들어올 때 그렇게 기분 좋게 오늘은 안 졸려 하면서 들어놓고 이거 벽에 붙으면 돼요, 사람이. 그치? 차라리 너 앞으로 여기 앉아라. 내 침 튀면은 좀 잠 좀 깨겠지. 그럴까요? 여기 앉아 있다가 내가 한 번씩 너 존다 싶으면 분무기 물 뿌려줄게. 그럼 잠 깨지 않을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미스트지. 자, 다시. 자, 42번 문제 지금 풀어야 할 건데 요거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잡아보자면 결국 뭐냐면 2차 함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뭐 x축에 접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은 분명히 이거잖아. k의 값에 관계없이 뭐 어떠한 식이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으면 그 성립하는 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게 일단 정상적인 루트인데 지금 한번 잘 보면 k의 값에 관계없이 뭐 한대요? 2차 함수가 x축과 접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 첫 큰 그림은 뭐? k의 값에 관계없이 뒤에 나오는 저 녀석이 성립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녀석을 뭘로? 식으로 고쳐가 봐야 돼. 그래서 뭐야? 2차 함수가 x축과 접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고쳐주세요? 식으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2차 함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있다 치자, y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 녀석을 뭐 해주면? 판별식이 0입니다 라고 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뭐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떠한 식이 나오면 그걸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처럼 k의 값에 관계없이 2차 함수가 x축과 접한다라고 하면 그 녀석을 식으로 고쳐서 다시 읽어보면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은 0입니다 가 성립해요 라고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러 가야 돼? 판별식이 0입니다. 얘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똑같이 풀어보자.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2차 함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그래서 얘도 역시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은 x축과 접한다라는 말. 그래서 어떻게 하러 가야 돼? 예지씨. 어떻게 하러 가야 돼? 연립. 그렇지. 먼저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뭐 플러스?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뭘로? 판별식으로 고쳐가 보면 4분의 d를 풀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6k 플러스 b 땡큐 마이너스 b는 0이 되는데 그 녀석이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풀어주는 거지. 그치? 네.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 k로 묶어주면은
a 플러스 6 그리고 뒤에 a제곱 마이너스 b 그게 0입니다.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서 그렇지.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얼마예요? 36 됐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예지 씨 알겠죠? 수현 씨도 알겠죠? 은지 씨 졸려요? 피곤한 것 같은데 졸린 게 아니라 너는? 힘내요. 권중 3. 자 가자. 그래서 43번으로 가보자. 자 그래서 43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번에는 또 뭐 하네? 또 x축과에 뭘 줬네? 교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네.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a, b를 찾아보세요. 자, 이제는 뭐냐면 결국 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 또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너희들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 뭘 쓰러 가야지? 둘이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을 풀러 가야지.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치? 그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누가? 의 실근이 뭐가 되네?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제공을 했네. 그때 뭐 구하세요? a, b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2차 방정식에서 나왔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만드는 2차 방정식의 작성 문제. 근을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대입 아니고 얘를 가지고 뭐 해주세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만들라는 얘기는 결국 2차 방정식에서의 개수들을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잖아. 그게 2차 방정식의 작성이거든. 그래서 뭘 쓰러 가는 거야? 근과 개수의 관계. 다시 왜? 근을 줄 테니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봐 라는 말은 근을 줄 테니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을 찾아봐 라는 얘기라서 근을 줄 테니 개수 찾아. 그러니까 근과 개수죠. 오케이? 그래서 뭐야? 두 근의 합을 구해보자. 얼마요? 여기서 1. 저기서는 두 근의 합. 어떻게 찾아? 개수의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 그 2분의 a 플러스 3. 그렇지.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의 부호 반대. 정확하게 풀면 이거지. 1차항의 개수의 부호 반대. 그치? 그래서 얘를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준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어때? a의 값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찾아주는 거고. 두 번째 누구로? 2차 함수를 줄 테니 그렇지. 상수항도 찾으러 가봐. 상수항은 두근의 곱과 관련된 거지. 그래서 두근의 곱 마이너스 6. 근데 그게 2차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 2분의 b. 그래서 b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렇게 ab를 찾아주는 거예요. 됐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힘들어요? 아니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구로 가냐면 지금까지는 계속 두 개의 함수를 주고는 있는데 하나의 함수는 2차 함수고 다른 하나의 함수가 뭐였어? 다 x축이었지. 네. 그치? 그래서 연립을 하면은 2차는 0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나왔다면 이제는 또 다른 함수에 대한 얘기다. 그치? 그래서 뭐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에 대한 얘기 또는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한 얘기. 근데 여기서도 결국 함수만 바뀌었을 뿐 뭐 물어보네? 또 교점을 구하세요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러 가는 거야? 둘이 연립.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 방에 이양시키겠지만 천천히 처음부터 가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방정식은 방정식이래. 함수는 x 마이너스 5와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해주는 거지. 됐지? 그래서 뭐요? 다 이항을 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얻었는데 이 녀석의 교점이니까 뭐야? 이 녀석의 실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실근을 찾으란 말은 먼저 교점의 x좌표부터 찾겠다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뭐 해봐? 둘이 근을 찾아봐. 인수분해 해주면 x는 뭐뭐 나오네요? 1 또는 2가 나오네. 그럼 이제 y값만 찾으러 가면 되겠다. 그치? y값은 어디다 대입? 직선에다가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래서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 그래서 최종 답, 교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3. 아까는 이제 x축이었으니까 y좌표를 그냥 0으로 갖고 이제는 어떤 직선과의 교점이니까 그렇지. 교점 위에 있는 점입니다 라고 해서 너 일부러 나 자꾸 부르는 거냐? 아우 죽겠다. 안 주워줘야겠어. 그래 네. 왜냐면 x좌표를 찾았잖아. 이게 결국 점의 좌표 찾는 거야. 1,
몇을 지나요? 라는 거는 함수에 넣어보면 되지. 어떤 함수에 넣었어? 나는 그냥 심플한 직선에다 넣어본 거야. 이차함수에 넣어도 똑같이 나오고. 됐죠? 얘 모자 어디 갔어? 내놔요. 내놔요. 저희 좀 쉬어요. 벌써? 벌써?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고 예림이 보내게. 예림이 어. 왜 가요? 얘 원래 주말반인데 그거 조금 늦게 와가지고 이거 보충 하나 하는 거예요. 쌤 이거 하면 쌤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쌤이요. 카메라? 대박. 그냥 인강 듣는 거랑 똑같아요. 네. 쉬는 시간 몇 시에 가져요? 기대하고 있다. 한 10분만 더 하자. 좋아요. 알지? 차라리 그럼 쉬고 조금 더 하다가 그냥 먼저 나갈래? 그래도 될까? 그래. 그럼 잠깐 쉬었다 하자. 조금만 더 마무리할게 대신 아무튼 10분 이내로. 자, 그럼 이제 함수가 바뀌었다, 그치? 2차 함수와 직선이라는 함수로 계속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랑 똑같은 거 물어봐. 누구 물어봐? 교점의 개수. 그럼 뭐 하면 돼? 이거는 안 풀 거야. 보기 들어요. 뭐 하면 돼? 둘이 연립을 해서 그렇지. 2차 방정식을 얻어서 판별식을 써주면 끝난다, 그치? 네. 깜짝이야. 그럼 49번은 어떻게 풀면 돼? 49번도 역시 둘이 위치 관계니까 뭘 물어보는 거라 그랬어? 위치 관계는 얘들아 뭘 물어보는 거라 그랬지? 그렇지. 정확하게는 위치 관계를 설명하세요는 여기 보기 1번,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2번,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점의 개수로서 답을 해주면 돼. 그래서 위치 관계는 곧 너희들한테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라서 둘이 연립해서 판별식을 써주면 돼. 아시겠죠? 네. 정확하게는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얻었는데 그게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 쓰면 돼. 알았죠? 고3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야, 두 함수의 위치 관계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다, 그치? 그럼 뭐 써주면 돼? 하면 판별식이요 하고 있는데 3차 방정식인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본 거야. 연립을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그놈의 실근의 개수를 찾을 거니까 판별식. 알았지? 자, 계속 가자. 그래서 쭉 넘어가 보자. 나머지 내용들은 다 똑같고 잠깐 쉬었다 하자. 그럼 53번부터는 쉬었다가 진행할게. 알았죠? 네. 맞잖아요. 응? 폴라베요? 네. 안 닮았어. 거의 북극곰? 코카콜라. 그래, 차라리 코카콜라. 뽀로로 닮았어요. 아니야. 코카콜라 닮았어. 거기는 뽀로로 욕하지 마세요. 자, 가자. 자, 시작해보자.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일단 예림이랑 진이랑 경리는 마무리합시다. 자, 어디로 가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2짜리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래. 자, 이게 너희들이 나중에 수2를 배우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는 공식들을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고 결국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녀석은 어떤 직선의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뭐예요? 접한다라는 얘기네. 그럼 너희들은 뭘로 넘어가야 돼? 2차 함수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다? 1개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넘어가야지.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2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이 교점이 1개가 되도록 하니까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직선의 방정식이 있냐 없냐? 현재는 없다,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연립하기 위해서 식을 만들어 가는 거지. 그 만드는 방법이 누구를 이용하는 거? 기울기가 2라는 걸 이용하는 거. 그래서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누구? y는 2x 플러스 몰라라고 하는 녀석이랑 둘이 연립을 해서 뭐 해주는 거야?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으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연립해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 누가? 판별식이 4분의 d인데 그게 어떻게 되시오? 4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뭐가 되시오? 0이 되시오.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그치?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답은 y는 2x 마이너스 1이라고 답을 써주는 거지. 동현 씨 됐죠? 오늘은 졸진 않는데 왜 자꾸 멍을 때리나? 자, 됐죠? 됐죠? 교육됐어? 자, 가보자. 그 다음에 누구로 가자? 이제는 55번으로 한번 가보자. 얘는 진짜 이제 비중은 되게 적은 놈인데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있어. 그 두 개의 함수가
교점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교점 중에 하나의 교점의 x좌표가 얼마래? 2-루트 5 여기까지. 자, 일단 너희들한테 뭘 줬어?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하나 줬잖아. 그중 한 개를 줬네. 몇 개? 한 개.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 2-루트 5. 그럼 여기까지 일단 가보자. 어떻게 해줘야 돼? 둘을 연립을 해야지. 왜요? 뭐가 주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교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연립을 해줄 거고, 그럼 연립을 해서 얻는 방정식을 보면서 고민을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2x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방정식을 바꿔주면 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b 플러스 3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그 방정식에서의 실근 하나를 너희들한테 줬네. 얼마라고? 2-루트 5라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야. 어떤 하나의 근이 2-루트 5라는 무리근으로 주어졌다. 무리수인 근으로 주어졌다. 그치? 그러면 얘들아 뭘 봐야 돼? 개수를 봐야지. 그렇지. 개수가 유리수인지를 확인을 하러 가보자. 그래서 개수를 보니까 b 플러스 3과 a 플러스 2의 마이너스인데, 그때 a가 유리수, b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혈내근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2 플러스 루트 5. 그래서 이제 뭐야? 두 근을 알 때 뭘 찾으러 가? a와 b, 개수를 찾으러 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근을 알고 있는데 개수를 찾으라고 하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로 넘어가고,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해보자. 얼마야? 4. 근데 그 합이 개수에서는 어떻게 되니? 개수에서는 a 플러스 2. 그래서 a는 얼마예요? 2예요. 속상해. 내가 속상하다, 야. 그리고 또 하나 더, 누구? 두 근의 곱으로 가자. 곱은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1. 근데 그게 얼마야? b 플러스 3. 그래서 b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 그렇게 a, b를 다 찾을 수 있겠다. 그치? 그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개콘에 나오네. 잠시만요. 그 개수 네. 개수 과했을 때요. 네. 뭐가 되면은 혈내근이라고요? 무리근을 가질 때 개수가 유리수이면, 허근을 가질 때 개수가 실수이면. 여기서는 개수가 유리수이면, 유리수이니까. 그렇지. 연세대 못 가잖아. 내 나는 뭐냐? 제가 필통 훔쳤어요. 누가? 은지가. 훔친 거야. 은지 내가 안 줬어? 네. 아니요, 줬어요. 잃어버렸죠. 은지가 잃어버렸어? 내용품지 왜? 가져갔어요. 응? 잃어버렸다고? 아이씨, 때리지 말라잖아. 자, 됐죠? 네. 방학 때 내가 애들한테 필통 뿌렸거든. 좋은 거 요거요. 같아요. 좋지? 어디서 났냐? 필통 되게 좋다. 시 괜찮은 것 같아요. 식이 괜찮은 것 같다고? 쌤이 저한테 불이익 줘서 왜? 불이익을 줬다고? 저것 때문에 스테이플러 안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진짜? 또 시샘한다 또. 뭐냐 그거 가지고. 아, 진짜. 시샘하고 있네 또. 심해받아. 연세 필통 시샘하고 있다. 그치? 그리고 내가 연세대 필통 뿌리는 거는 절대로 고대와의 감정 때문인 거 아니야. 알았지? 절대 아니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내가 연세대 필통 주는 거는 딱 하나라 그랬지. 뭐요? 내가 공부할 때, 그렇지. 내가 공부할 때 포항공대 사진 하나 보면서 공부했다 그랬잖아. 여기도 이제 그래서 너희들도 혹시 이제 마음속으로 연세대를 되게 가고 싶어하는 애들 있을 거야. 그냥 막연하게 가고 싶은 거 말고 진짜 되게 좋아하는 애들 분명히 있을 거야. 한 명쯤은. 그런 애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라고. 또는 때문에 지금 돈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뭔가 학교 그냥 연세대만이 아니라도 그냥 좋은 학교에 대한 그냥 동경이 있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한테 동기부여 되라고 주는 거야. 알았지? 내가 고대 필통을 싸게 살 수 있으면 고대 필통을 주겠지. 나는 이제 연세대 후원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세대 후원이라게 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조금씩 기부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걸 주고 있거든. 그래서 그래. 네. 나 월드비전 말고 그 비슷한 거 하나 거기도 후원하고 있어. 기부하고 있어. 거기도. 유니세프 말고 후네버스 말고. 너 모자 쓰고 있냐? 야, 너 뭐 있냐? 던졌는데 본인이 맞았어. 너 방금 뽀크였냐? 자, 아무튼 일단 얼른 마무리해보자. 자, 57번 갈게요. 네.
자,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야. 자, 다시 돌아왔네. 방금 전까지는 계속해서 2차 함수 얘기했잖아. 자, 정훈아 핸드폰 놓고. 자, 방금 전까지는 계속 2차 함수와 다른 함수에 대한 얘기였다, 그치? 그래서 교점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문제였다면 이 문제는 첫 시작이 뭐네? 2차 방정식이야. 그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니까 너희들은 근각에서의 관계, 뭐 근의 공식, 판별식 등등등이 많이 나올 거야.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을 한번 풀어보자. 자, 첫 번째. 두 근에 대한 얘기를 주고 있어. 근데 m의 범위를 구하래.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의 첫 번째 해석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근에 대한 얘기를 주고 있어. 뭐요? 알파가 1보다 큽니다. 베타, 이건 쓰지 마. 베타가 1보다 큽니다. 네. 즉, 근의 범위를 줬어. 근에 대한 범위든 값이든 아무튼 근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너희들한테 뭘 구하래? m의 범위를 찾으라고 하잖아. 뭐 m은 어디 있거든? 개수에 있거든. 개수에 있는 누구에 대한 얘기, m에 대한 범위를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범위를 구할 거니까 범위를 준 거야. 아무튼 근을 알고 있으면서 뭘 하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쓰러 가야 되는 거야? 원래라면 근과 개수의 관계. 근데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려고 해서 그래서 오케이. 근이 둘 다 1보다 크니까 두 근의 합도 뭐가 될 거야? 2보다 클 거야. 곱도 뭐가 될 거야? 1보다 클 거야. 이런 얘기를 해보자. 근데 이 얘기를 가지고 이걸 만들면은 맞기는 한데 합이 2보다 크고 곱이 1보다 크래서 무조건 근은 1보다 큰 근들만 있냐? 아니잖아. 반대되는 얘 뭐 있어? 4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뭐야? 미안, 곱이구나. 4와 2분의 1 이런 거. 그치? 4와 2분의 1 이런 거. 그럼 어때? 내가 찾아야 되는 그런 얘기들 말고 다른 게 나오잖아. 그래서 뭐 판별식 같은 걸 추가로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4와 2분의 1이 나온 것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얘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즉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도구인 근과 개수의 관계라던가 판별식을 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풀려 안 풀려? 안 풀리게 되죠. 그치? 풀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방정식 문제인데 근과 개수의 관계나 판별식이라 부르는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쓸 수 있다 없다? 풀 수 없다. 그래서 뭐 하러 가는 거야? 아까 말했던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드는 건데 그 이유는 함수보다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도구가 많아서 2차 방정식 더 많아서 여기에서 근의 공식이라던가 인수분해라던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판별식, 근과 개수의 관계, 혈례근 등을 얘기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근과 개수의 관계나 판별식 같은 걸로 못 풀다 보니까 뭐 하러 가는 거야? 다시 함수를 해석을 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방정식을 만들기 전 단계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f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gx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 둘이 같다라고 해서 지금 fx는 gx라는 방정식을 만든 상황이잖아. 근데 방정식을 함수로 다시 해석하러 가야 돼. 즉 fx는 gx라는 식을 보고 너희들은 y는 fx와 y는 gx라는 함수 두 개로 만들러 가야 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 양변에 있는 fx와 gx를 y는 y는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치?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러 가는 거냐면 이게 방정식으로 풀 수 없으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이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와 y는 0이라 부르는 x축이라 부르는 함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야 하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다시 읽어보자. 방정식에서의 두 개의 근이 모두 1보다 큽니다. 라는 얘기를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모두 1보다 큽니다로 해석을 할 수 있겠어? 네. 왜? 여기서의 실근이 위에서의 뭐라 그랬거든? 교점에 대한 x좌표라고 그랬거든. 기억나요? 자,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와 똑같은 게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란 얘기는 두 함수의 얘랑 똑같은 교점의 x좌표가 모두 1보다 큽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냐고. 그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하자? 그래프를 그려보자. 왜? 함수는 곧 그래프니까. 함수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놈이니까. 근들이 전부 다 그래프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자?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모두 1보다 크도록 풀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2차 함수의 최고 차이 계수가 1. 양수인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봤고 x축과 만나도록 그림을 일단 그려봤어. 왜? 근이 일단 존재하니까. 그래서
만나는 점의 x좌표. 만나는 점은 일단 이 두 개다, 그치? 근데 그 두 개의 x좌표가 뭐 하대? 1보다 크대. 그 말은 1보다 오른쪽에서 만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 그럼 이제 너희들은 함수로, 즉 그래프로 해석을 해봤고 여기에서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세 가지를 찾으러 가는 건데, 일단 아무튼 이걸로 해석을 했을 때 뭘 찾아? 너희들은 f라는 함수. 어떤 함수? 여기 있는 fx라는 함수. 얘를 내가 fx를 불러볼게. 그럼 y는 fx라고 하는 2차 함수에다가 누구를 넣어주면 1을 넣어줄 수 있겠네. 1 하나 딱 나와 있잖아. 여기다 넣어봤어. 뭐가 나와요? 위에 있네. 얼마가 나와? 값은 모르지만 양수라는 것까지는 알겠지? 네. 고요하다. 예. 됐지, 은지 씨? 됐죠? 자, 그래서 f1을 구해봤더니 양수가 됩니다. 즉, 1 넣어봐. 얼마가 나와? m 플러스 1. 그래서 m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함수값 f1의 부호가 양수가 됩니다로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들이 더 찾아줘야 돼. 왜? f1의 양수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 이 그림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그냥 임의로 그린 그림이고, f1이 0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이 그림이 그려지니? 그건 아니잖아. 함수값 f1이 양수인 그림 중에서 이게 아닌 반대되는 예시가 이런 것도 있고, 1이 어딘가 있지만 아무튼 항상 붕 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거는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탈락. 그리고 누구? 두 점에서 만나긴 하고,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생기면은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어디 있어?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역시 탈락이네. 그래서 뭐야? 여기서 이런 녀석도 제외시켜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누구? 안 만나면은 안 되니까 만나도록 해줘야 되지. 그래서 뭘 가? 판별식을 판단을 해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요? 이 녀석도 제외해야 돼.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는 뭐거든? 축방. 축의 방정식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축의 방정식이 1보다 왼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뭐 해요? 함수값, 판별식, 그리고 마지막 누구? 축까지 확인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뭐가 나오는 거야? 함, 판, 뭐요? 누구요? 아이씨. 자, 아무튼 그래서 함, 판, 축이 나오게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오케이? 한판축. 오케이? 그 한판축이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그래. 자,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한판축 거리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들이 잡혀 있는 거야. 자,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나도 이제 뭐 너희들이 이제 풀 수 있게, 그래서 결론만 외워가지고 그냥 야, 뭐 하자. 이거 두 근의 크기가 이제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뭐 3보다 크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면 근의 분리 문제니까 뭐 봐. 함수를 그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볼 수 있는 한판축을 봐. 외워서 푸세요. 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분명히 이게 연결돼서 나오는 2학년 문제에서 분명히 질문 나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설명을 해주는 거고, 지금 평소에 풀 때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걸 말로 서술을 하면서 풀어나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알았지? 시험 대비 때는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게 외우세요 라고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푸느냐 그냥 푸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날 거예요. 아까 말했지, 분명히 2학년 3학년 때 계속해서 이 얘기 등장을 할 거라고. 새로운 함수 배울 때마다 나올 거라고. 그때를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하자. 자, 쭉 넘어가자. 자, 다시. 분명히 여기 있는 첫 번째 방정식 문제라서 근의 범위를 주고 개수의 범위, 개수에 있는 m의 범위를 찾으라고 하니까 근을 가지고 개수 찾기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근과 개수의 관계 또는 판별식만 가지고 얘를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함수를 해석을 하러 가는 거고, 그럼 함수를 해석해주는 방법은 뭐야? 왼쪽에 y는, 오른쪽에 y는. 좌변에 있는 걸 가지고 함수 만들고 우변에 있는 걸 가지고 함수로 만들어서 그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납니다 라고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그 만나는 어떤 점? 교점을 찾아주고, 그 교점의 위치가 1보다 크다, 즉 1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돼. 그리고 그 그림에서 해석할 수 있는 누구를 보자? 함수값, 판별식, 축을 보자. 함수값을 보려면 x값을 뭘 넣을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딱 하나 있잖아. 1 하나 있거든. 그래서 뭘 보는 거야? f의
1을 넣은 녀석 F1을 한번 보쇼. 그래서 구해봤더니 m 플러스 1이 나오는데 그게 뭐보다? 0보다 크면 돼. 왜?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 1을 넣어봐. 어디 있어? 위에 있네. 그치? fx라는 건 함수값 y값을 보는 거잖아. y값은 어때? x축보다 위니까 양수잖아. 네. 됐죠? 근데 M 플러스 1이에요? 아니 그건 1 넣어봐. 1. 1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자, 됐죠? 아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리고 누구? 판별식도 한 번 더 봐. 판별식은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인데 함수에서는 교점의 개수라고 아까 앞에서 배워왔었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어때? 두 개를 만나고 있으니까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판별식 구해보자. 4분의 D예요. 뭐가 돼요? m제곱 마이너스 3m. 근데 그게 어떻게 돼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기는 커. 그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 왜냐면 지금 처음에 두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서로 다른 두근이라 그랬어? 그냥 두근이라 그랬어? 그냥 두근. 그럼 그냥 두근은 서로 다른 두근도 포함을 하고 있고 서로 같은 두근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축방. 축의 방정식은 여기 그림을 보면서 역시 축방 찾는 거야. 축은 여기 있잖아. 축을 찾아보자. 근데 그게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축은 어떻게 돼? x는 m이다, 그치? 공식 기억남? 네. 축방 찾았던 공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렇지. 2a분의 마이너스 b. 그거지. 됐죠? 그래서 축방을 찾아봤어.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x는 m. 근데 그게 어떻게 되시오? 1보다 그렇지. 1보다 오른쪽. 1보다 크다.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만족하는 m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 공통 범위도 지금 얘는 뭐야? 여러 가지 부등식 내용이라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내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해.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줄 거냐면 너희들한테 방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차의 개수에 m이 없는 상황으로 주기는 할 거야. 그러면은 2차 부등식은 적어도 안 나오거든. 그럼 공통범위 찾는 거 정도까지는 중학교 때도 했었으니까. 오케이? m에 대한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나오도록 해줄 거야. 그러면 학교 시험도 나올 수 있지. 여기까지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너희들은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찾아주기만 하면 답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공통범위 찾아야 되는 거는 지금 이 문제는 못하는 상황. 또는 뭐 뒤에 걸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상황. 알았지?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얘를 한판축이라 부르는지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이 유형, 이런 유형의 이름을 우리는 원래 뭐라 부르냐면 근의 분리라 불러. 근데 이거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 유형을 근의 분리라 불러왔으니까. 근데 일부 몇몇의 선생들 또는 일부 몇몇 문제집들은 얘를 근의 분리라고 안 하고 근의 위치라 불러. 내가 이제 근의 위치라 부르는데 왜 근의 위치라고 부르냐면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게 이름이 왜 그렇게 생겼냐면 1보다 오른쪽으로 근들을 분리시켜서 뭐 이런 말이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좀 직관적으로 해석하기가 힘들어서 나는 근의 위치. 왜? 근들이 1보다 오른쪽에 위치하세요. 명확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근의 위치라 불렀던 거고. 자, 그쵸? 그리고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근의 위치라고도 얘기를 하는 교재들이 많아졌는데 그거보다는 지금처럼 뭐요? 실근의 크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와 같이 말 그대로 크기를 알려주는 거라서. 오케이? 그래서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막 분리와 같은 이런 좀 직관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한자 명칭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어서 근의 위치, 근의 크기라 부르는 경우가 있기는 해. 아무튼 뭐 똑같은 얘기라서 뭐 그거 자체는 너희들이 알 거고 요걸 가지고 뭐 해주셈? 함수값, 판별식, 축방을 찾아주는데 그 전에 함수로 해석을 해주자. 함수로 해석을 해서 거기서 해석할 수 있는 세 가지 함수값, 판별식, 축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요것 때문에 이름이 오늘 오라 그랬어. 사실은 이 전반적인 내용이랑 함께.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제대로 푼 사람들은 몇 번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냐면 59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시오. 쌤 저거
이거? 아니요? 이거? 네. 이거는 방금 57번 문제니까 풀이 써야죠. 추기방정식 맨날 까먹어요. 기억을 하면 되죠. 안 나면 어떡해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문제예요. 복습. 기억이 안 나면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 아? 완전 이거 잘할 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외우세요 그러면. 알았죠? 네. 중딩 때 배우는 거니까. 알았지 고딩? 가자. 59번 풀어보자. 축방. 은지 안 배웠는데. 그 있잖아요. 프레디머스. 네, 1번이 한 그거예요? 무슨 나 축당. 뭐라고? 이거 쓴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한, 이게 1, 2, 3, 이제 한 이렇게 해요? 함수값. 그러니까 1일 때의 fx값, 즉 함수값. 함수값이라 그래서 그리고 판별식 축방. 이렇게. 됐죠? 정확하게는 뭐 축의 위치. 축방 때리기 전에 빨리 풀어봐요, 59번. 빵이래요. 축방. 빰빠라밤. 풀었냐, 뒤에? 그럼요. 어디요? 59번. 50. 오늘 59번, 61번 딱 두 개 풀고 숙제 풀게 할 거야. 이 수업 몇 시에 끝나는 거죠? 8시 10분이요. 7분만 주세요. 7분만. 그렇군요. 7분? 뭔가 될 것 같아. 음. 함수가. 무슨 페인트 냄새가 나. 잠시만요. 페이크 왜 먹어요? 과일을 안 먹으니까. 맛있어요? 당근 페이크 맛이야.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 확실하고. 정장 말고 캐주얼한 옷 입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치? 네. 딱 내 나이스럽게 보이잖아, 그치? 그니까요. 정장을 입으면 좀 나이 들어 보이잖아. 맞아요. 그냥 내가 근데 일부러 나이 들어 보이게 입어. 왜냐면 웃음이 뭐 저래. 예, 전에 내가 약간 트라우마 비슷하게 생긴 게 한 3년, 4년 전쯤 내가 20살 후반일 때 그때 어떤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나랑 상담을 했는데 어머니가 원장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대. 근데 담임 선생님 너무 어린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했대. 내가 20살 후반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좀 나이 들어 보이게 입기 시작을 해가지고 집에 정장류밖에 없어. 캐주얼류가 딱 한 네, 다섯 개. 않으실까요? 약간 조금 통 크고 기장 긴 거만 입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3, 4년 전인데 29반이라고요? 이제 또 계산한다. 저 새끼 뭐는 의미지? 3년 전에 30이었다 그래. 어쩔래? 자, 됐냐? 가보자. 자, 59번 풀고 61번은 내가 풀게요. 자, 59번 가보자. 미나야. 자, 59번 해보자. 자, 59번. 2차 방정식이야. 역시 아까랑 똑같아. 2차 방정식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데 그 2차 방정식에서 뭐 하래? 두 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오케이. 근의, 깜짝이야.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위치하세요 라고 해석이 돼. 즉, 근의 위치 문제인 거 알겠어? 그러면 이제 바로 아까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근을 찾으라는데 개수의 범위 찾아야지. 그래서 근과 계승하게 써봐서 이게 아니라 그랬지.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해를 해주고 나면은 이제 너희들은 근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네. 그래서 이제 뭐 하러 가야 돼?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가야 돼 라고 바로 시작을 해주면 돼.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함수로 해석을 하자. 그게 뭐야? 좌변을 y는, 우변을 fx는 이라고 좌변을 fx는, 우변을 y는 이라고 하면서 두 개의 함수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 함수로 해석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겠다는 얘기라서 그래프를 그려봐. 최고 차의 개수가 1,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대? x축과 만나나 봐.
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실근이 존재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뭐야? X축과 만나는 점이 생기도록 그림을 그려봤어. 근데 그 만나는 점이 이제 뭐야? 그렇지. 두 근이 모두 -1과 1 사이라고 하면 만나는 점의 X좌표, 만나는 점의 X값이 1보다 -1과 1 사이에 있으세요. 그치? 그래서 이 두 개가 모두 -1보다는 오른쪽에 1보다는 왼쪽에 위치하세요 라고 그림을 그려봤고 그 그림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함수값과 판별식과 축을 보러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뭘 찾으러 가야지? 함수값. 그래서 f라는 함수에 마이너스를 넣어보고 f라는 함수에 1을 넣어보자. 얼마 나오냐? -m 플러스 1, 얘는 3m 플러스 1. 그렇게 함수값을 찾아봤는데 그걸 찾고 끝이 아니라 그 녀석의 누구? 부호. x축보다 위에 있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될 거야? 양수가 될 거야. 라고 일단 함수값의 부호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누구 하러 가야지? 뭐라 쓴 거야? 함판축 할 때 그 판별식도 역시 보러 가야지. 왜냐라고 물으면 이 두 개만 가지고 저 그림을 그릴 수 없어. 반대되는 예시로 이런 것들도 막 존재할 거니까. 그치? 그래서 만나는 점이 있도록 판별식을 조절을 해주는 거지. 교점의 개수가 발생하도록.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자. 4분의 d는 뭐가 됩니다? m제곱 마이너스 m이요. 근데 그게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혹은 같아지게 되는 거지. 됐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하자? 축의 방정식도 한번 찾으러 가보자. 그럼 축의 방정식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되냐? x는 마이너스 m이 되지. 요? 그래서 그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m이라는 녀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니? 가운데. 그렇지. -1과 1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m이 -1보다는 오른쪽에 1보다는 왼쪽에 위치하세요. 그래서 각각의 범위를 찾아주면 정리해주면 m은 1보다 작다. 얘는 m은 -3분의 1보다 크다. 여기서의 m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m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뭐 그대로 m은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돼. 근데 역시 이번에도 지금 문제는 공통 범위 찾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부등식이에요. 민아 좀 깨워봐. 그래서 공통범위를 찾는 게 여러 가지 부등식 내용이라서 어떻게 해야 돼? 공통범위를 찾을 수는 지금은 없다, 그치? 근데 분명히 학교 시험에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얘가 끽해봐야 1차 방정식이 되게는 줄 수 있어. 알았지? 1차 부등식이 되게는. 그래서 공부는 해두기는 해야 돼요. 네. 아무튼 지금 이 59번 문제도 역시 여러 가지 부등식 내용이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됐지?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네. 쌤, 뭐? 식의 방정식이요. 네. 공식이 2a 마이너스 2a분의 b 네. 그걸로 지금 이렇게 푼 거예요? 근데 뭐라고? 자, 그래서 그렇게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찾을 수도 있기는 해. 얘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과 연관된 거라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다고 했을 때 소정 씨도 잘 들어요. 얘가 x 플러스 m의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라는 거 바로 알지. 뭐 같아진다는 거 아니고 뒤에 뭔가 붙는데 얘가 일단 나와야 되는 거 알지. 뭐 보고 찾았어? 1차의 개수 보고 찾은 거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야. 그렇게 찾기도 해요. 그래서 요걸 보고 x 플러스 m의 제곱이겠네. 그래서 축은 마이너스 m이야. 이렇게 바로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완전 제곱식에서 찾는 거지. 꼭지점 찾을 때 완전 제곱식에서 찾잖아. 그거랑 똑같아. 나는 원래 이렇게 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디요? 방금 전에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 네.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네. 자, 네. 이거는 했어? 네, 이게 일로 되는 거? 딱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축방은 사실 꼭지점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x 값이잖아. 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얘가 0됩니다라고 해서 찾지 않니? 맞아요. 그게 바로 축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m이라고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네.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 안 했다는. 맞아요. 형님 왜? 저게요. 네. 왜 저거 함수 그게 왜 양쪽 다 그 0보다 커요? 그거는 그림을 보아하니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은 함수값이 x축보다 올라가 있으니까 양수. 여기도 역시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렇지. 그 y값 함수값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라고 푸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요거 정리하고 61번 하나 더 하고 예림이랑 이름 까먹었다. 경리랑 진이랑 서울 뻔했어요. 서울 뻔했어요. 수연이랑 수연이랑 예지는 가겠습니다. 왠지 시아라 파세요 거기. 자는 있으세요. 어? 뭐라고? 그 데이트 가요. 데이트 간다고? 네. 2차 방정식이요. 너희들 지난주에 못 봤잖아. 테스트 아, 맞다. 그 안 본 거는 국어 하는 애들만 안 본 거구나. 복소수. 조용히 하세요. 못 본 거지. 아 진짜요? 그때 프린트가 고장 나 가지고. 왔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안 돼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 자, 일단 자, 얘들아. 그래서 이제 61번 가보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너희들 역시 예전에 선행했을 때, 처음 배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일부 어떤 문제는 한 판 축을 다 안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 그거에 대한 얘기 하나 더 하러 가는데 자, 61번 문제 보면 역시 마찬가지 2차 방정식에서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근이 하나는 0보다 작고 다른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역시 근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 보여?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니까 뭐하러 가야 돼? 두 개의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가야 하며 그래서 일단 먼저 함수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판축.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함수로 해석을 해봤어. 그럼 함수로 해석하겠다는 얘기는 그래프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최고차의 수가 1 양수인 2차 함수를 그려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 하자? 만나는 점이 있다. 그치? 왜?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나는 점이 있겠네. 누구랑? y는 0이라는 함수랑 즉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발생하도록 그림을 그려봤어. 그리고 나서 뭐 하세요? 그 만나는 점들에 대한 얘기야. 왜? 계속해서 실근에 대한 얘기니까 만나는 점의 x좌표에 대한 얘기지. 근데 그 만나는 점들이 어떻게 됐네? 하나는 0보다 작으래. 0보다 왼쪽에 있으래. 그리고 다른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으래. 그러면 작은 놈 얘가 0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고 큰 놈 하나는 0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1보다는 왼쪽에 있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너희들은 뭐뭐뭐 보러 간다고? 함수값, 판별식, 축방 3개를 보러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함수값, 판별식, 축을 보는 거는 어떻게 해줘야 돼? 저 fx에다가 뭘 넣을 수 있냐?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림을 보니까 그렇지. 0 그리고 1 두 개를 넣을 수 있겠네. 그래서 넣어보자. f에 0을 넣어봐. 그럼 얼마 나와요? m-2 나오겠네. 네. 그리고 하나 더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2m 네.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래서 그놈의 뭐? 함수값의 부호를 그림을 보면서 읽어봐. 0 넣으면 뭐 나오냐 동현아? 0 넣으면 뭐 나오냐? 이 그래프를 보면서 대답해야지. 0을 넣어봐. 뭐 나와? 음수. 그렇지. 그래서 0보다 작은 거. 두 번째 소정씨 F1 1을 넣어봐. 뭐 나오냐? 그래프를 봐야지 이 양반아. 1을 넣어서 이거는 식을 가지고 본 거고 네. 그래프를 보면서 너가 대답해봐. 1을 넣었어. 뭐 나오냐? 미쳐버리겠네. 1을 넣었으면은 여기에 있는 좌표 무슨 좌표? y좌표를 봐야지. 네. 어때? y좌표가 양수. 위에 있잖아. 네. 그치?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 양수. 그렇지. 아래 있을 수도 있어요? 요 아래 있네. 요 있네. 음수.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요거 풀어주면 m은 2보다 작아요. m은 1보다 커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을 보러 가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판별식과 축은 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판별식은 어떤 경우에 대한 거야? 그거
x축과 안 만나는 경우에 대한 대비잖아. 근데 0을 넣었을 때 음수라고 했잖아. 그치? F0은 음수라고 했지. 즉 fx는 0이라는 어떤 놈을 넣으면 x축보다 내려간다 그랬어. 최고차의 계수가 분명히 양수인 놈인데 x축보다 내려가는 부분의 범위가 있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네. 내려간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있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판별식은 굳이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 만난 경우 없을 거니까. 그치? 그치? 네. 그래서 뭐야?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은요. 0. 그림에 낚이지 마시오. 0은 내가 임의로 찍은 거야. 0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즉 축은 0보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0인지 모르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보는 거야? 함수값만 보는 거야. 뭐라고? 왜 알 수가 없어요? 모르잖아. 0보다 얘가 왼쪽에 있으라 그랬고 얘가 오른쪽에 있으라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는데 0이 여기 있어도 성립하지. 근데 그런 경우는 축이 오른쪽에 있네, 0보다.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성립하지. 얘는 뭐야? 한 근은 0보다 왼쪽에 있고 다른 근은 다른 교점은 0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축은 0이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지금 성립하도록 하는 거는 이미 만족하고 있는데 축의 위치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축은 몰라서 안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얘는 함수값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정리를 해줘야지. 자, 근의 위치 문제야. 근의 위치 문제는 너희들이 한 판 축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누구 함수값만 봐도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지금 문제 어땠어? 1. 양수였지. 최고차의 계수의 부호와 그리고 뭐가? 함수값 한 판 축에서 함은 본다 무조건. 함수값의 부호가 뭐 하는 녀석? 다른. 같은 녀석. 같은. 같은 경우에만 뭐해요? 아. 한 판 축을 다 보는 거야. 방금 문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봐. 분명히 최고차의 계수는 1 양수들이었는데 함수값들이 전부 다 양수들만 등장했어. 그래서 한 판 축을 모두 다 봤던 거고 지금 문제처럼 어떤 경우에는 최고차의 계수의 부호가 정해져 있겠지. 최고차의 계수의 부호가 다 정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한 판 축을 볼 때 함수값의 부호를 먼저 구할 거 아니야. 그 함수값의 부호가 뭐 하는 경우? 그렇지. 다른 경우가 하나라도 있을 때. 즉 최고차의 계수가 부호가 양수였는데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인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판축은 볼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게 푸는 거야. 이거를 외우지 말고 방금처럼 이해를 한 번만 해주면 진짜 쉬워져. 근데 이걸 자꾸 이해를 안 시키고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애들이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계속하게 돼. 이게 이해하는 것도 쉽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해를 한 번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푸는 거는 쉬워져. 그 이해를 한 번만 해줘. 알았죠? 네. 오케이? 자꾸 외워서 풀려는 습관 버리고요. 그러면 고2, 고3 때 더 어려워져.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예림씨 빠이요. 그리고 진이랑 경리는 예림이가 알지? 옆에 어디 그거 보는지. 우리 테스트 보는 장소. 알지? 거기 얘네들 좀 안내 좀 해줘. 거기에서 너희들이 2차 방정식 보러 왔다고 얘기하면 돼. 거기 선생님 한 분 계실 거야. 알았죠? 진짜 삐 나오면 어떡하죠, 쌤? 쌤, 저 진짜 삐 받는다면 어떡해요? 아니 뭐 걱정하지 마세요. 기준이 뭐. 그리고 아니 뭐 기준은 딱히 없어요.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무튼 거기 가서 2차 방정식 보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쌤한테는 점수 입력은 안 해도 된다라고 했다고 해. 내가. 네. 알겠지? 입력은 안 하셔도 되고 테스트만 걷어달라고 했다고 얘기만 해줘. 네. 양수가 아닌 경우가 지금 0. 그렇지. 0을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잖아. 최고차의 계수 분명히 1이지. 최고차의 계수는 1. 분명히 양수인데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인 게 하나 등장했잖아. 그래서 얘는 판축은 안 보는 거야. 왜? 완전 그래프를 봐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한 판 축 했던 거예요. 알았슈? 그래요. 계속 가자. 말했어? 음. 어? 우리한테 말했어? 확실하고.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래서 남아있는 2차 함수의 최대치수는 예림이 잘 가고 토요일 날 봅시다. 자,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는 너희들이 이제 수요일 날 해서 마무리할 거야. 다들 알겠지? 거기까지 하면은 시험 범위가 마무리 될 거예요. 알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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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현아, 고개 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강의는 잠깐 끊고 너희들 이제 숙제 풀이 하자. 숙제 질문 받아보자. 자, 가봅시다. 247번부터 먼저 풀이 시작할게요. 자, 요 문제는 좀 중요하기는 해. 247번. 아니에요? 저 했었는데요? 너 했어? 아유. 이거 했어요. 아 했나 보다. 미쳐버리겠네. 255 갑시다. 이것도. 이거 했다.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씨. 또 275. 이건 시작이에요.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어쩐지. 275 가자. 얘들아 275번 갑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누군을 fa, ga라고 할 때 그때 f1 더하기 g2를 구해보자. 자, 얘들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일단 x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했는데 그 두 근을 하나는 fa, 다른 하나는 ga래. 그때 뭐 하라고? f1, g2를 찾아보래. 자, 뭐 하래? fa라는 근을 찾고 ga라는 근을 찾아서 거기다가 1 넣고 2 넣어보라잖아. 그러고 나서 둘이 더 하라잖아.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먼저 대입, 왜 자꾸 대입이야? 근을 먼저 찾아야지 얘들아. 근을 알아야 1을 대입하고 근을 알아야 G2, 2를 대입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근을 찾아봐. 그렇지, 근을 찾아봐.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러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어떻게? 얘가 3a 플러스 2랑 3a 마이너스 2라서 이 둘이 곱한 거예요. 근데 더해져서 누구를 만들어? 마이너스 6a를 만들면 되거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하면은 그냥 3a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x 값은 하나는 3a 플러스 2, 다른 하나는 3a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에서 fa가 ga보다 반드시 크다잖아. 큰 놈은 누구야? 당연히 플러스 2짜리. 그래서 얘가 fa가 되고 밑에 있는 놈이 ga가 되어서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1 넣어주면 f1은 5, ga는 얼마요? 아, ga2구나. ga2는 4. 됐지? 그래서 둘이 더해서 답은 9라고 나오는 거야. 됐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너네가 만약에 이 문제였다면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풀면 돼? 그냥 비교 안 해요. 그렇지. 비교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근의 공식을 쓰거나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근과 계수의 관계로 들어가면 돼. 왜? 근을 FAGA라고 했는데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까는 1과 2 서로 다른 걸 넣어야 되니까 각각 찾아줘야 돼. FA도 찾고 GA도 찾고. 근데 지금은 그냥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게 두 근의 합만 찾아줘도 되지 않니? 오케이? 얘만 찾으면 그냥 거기다가 1 넣으면 답이잖아. 그래서 두 근의 합에 대한 문제로 바뀌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을 해줘요. 알겠음? 알겠어요. 문제 알겠지? 네. 지금은 F에는 1 넣고 G에는 2를 넣으니까 서로 다른 걸 넣으니까 근을 각각 찾으러 간 거였어. 됐죠? 네, 계속 가자요. 278.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란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에서 두 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여기서 뭐 하래? 2차 방정식, 새로운 2차 방정식이 하나 등장을 했네. 얘들은 개수를 다 안다, 그치? 다 아는 상황에 한 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라 그러고 다른 한 근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 그러는데 2차 방정식을 다 아는 상황에서 근에 대한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요. 그때 뭐 하래요? a제곱 마이너스 2b 첫 번째 위치했던 처음에 있었던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을 가지고 뭔가를 찾아보래. 근데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개수를 전부 다 찾아야지. 그래서 뭐 해야 돼?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을 만들러 가야 되고 만들기 위해서는 알파와 베타를 둘 다 알고 있어야 되지. 근데 그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는 어디에 있네? 그 밑에 여기 있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얘는? 시계 하나인데 뭘 연립을 한다는 거야? 뭘 대입할 거야? 대입할 게 없는데 대입이야 왜? 2차 방정식을 주고
근을 찾으세요. 알파 베타를 찾아주세요. 그럼 뭐 하면 돼? 근과 계수의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던가. 혹은 뭘로 가면 돼? 근의 공식 쓰면 되잖아. 인수분해 1 쓰거나. 됐지? 물론 여기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더 편하긴 하지. 왜?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알파를 찾고 베타를 찾을 거야. 그래서 뭐야? 둘이 더하면은 알파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쓰러 가는 거야. 두 근의 합 얼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근의 합 얼마야? 2알파라고 나오는데 그게 여기선 얼마야? 2루트 10이네. 그래서 알파는 뭐예요? 루트 10이 나오잖아. 그리고 두 근의 곱을 쓰래. 그럼 뭐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래서 10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나올 건데 방금 알파를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게 뭐야? 여기서는 6. 그래서 베타 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4. 그럼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라고 했으니까 2를 써주면 되겠네. 됐지? 그럼 알파 베타를 모두 찾았네. 그럼 이제 다시 이걸 가지고 뭐 하러 가면 돼? 처음 있었던 2차 방정식을 만들러 가면 되겠네. 됐지? 그럼 뭐야? 근을 두 개를 줄 테니 계수 A, B를 찾으세요. 또 근과 계수 관계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근의 합 얼마요? 2 플러스 루트 10. 근데 그게 저 식의 상태에서는 뭐요? A요. A 찾았네. 두 번째, 두 근의 곱 얼마예요? 2 루트 10. 저기 식에서는 어떤 거네? B. 그래서 A, B 모두 찾았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계산을 해주면 끝나네. 됐죠? 그래서 A제곱은 얼마? 14 플러스 4루트 10 나올 거야. 그리고 이 B는 4루트 10이 나올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뺄 거니까 답은 얼마예요? 14가 나오겠네요. 됐죠? 네. 279 가자. 깰끔. 279번 갈게요. 자, 279번 해보자. fx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그렸는데 여기서는 일단 식을 알아 몰라? 일단 모르네. 몰라서 일단 뭐 계속 읽어 가보자. 근데 여기서 뭐 하래? 3알파 플러스 2, 3베타 플러스 2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블라블라블라. 이때 a, b를 찾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뭐 하는 줄 알아? 오, 3알파 플러스인가 보다. 3베타 플러스인가 보다. 그래서 A는 얼마? 3. B는 얼마? 2. 이렇게 해서 답을 내고 있어. 맞아, 틀려? 틀려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읽어봐. 문제를 잘 봐. 자, 동현씨. fx는 0이라는 식이 있대. 근데 그 2차 방정식에서 그는 뭐래요? 알파와 베타래.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한테 준 거는 그냥 딱 두 가지. 뭐? 알파와 베타를 안에 집어넣어주면 성립합니다. 즉 f의 알파가 0이라는 식, f의 베타가 0이라는 식을 준 거야. 됐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주잖아. 어떤 방정식 하나 더 있어. 어떤 방정식? f의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있대. 오케이? 그때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한테 뭘 주고 있냐면 근을 줬어. 알파 베타를 이용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근을 줬어. 그러면 그 근은 있잖아. 여기서 제공했던 근은 하나는 3알파 플러스 2고 다른 하나는 3베타 플러스인데 얘들아, 근이라고 하는 거는 x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x에 들어가는 근이 뭐래? 여기에 들어가는 게 3알파 플러스 2래. 여기에 들어가는 게 3알파 플러스 2라고 한 적 없어. 알았죠? 근은 반드시 x값. 그래서 우리가 근을 쓸 때 근이라고 안 하고 x는이라고 하잖아. 거기에 낚이지 말고. 그러면은 요렇게 넣는 게 아니라 저기다만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것도 대입이 아니라 어떤 힌트를 너희들한테 줬었냐면 여기에서 똑같은 f라는 식이야. f라는 식은 f라는 거 안에 알파가 들어오면 0이 됩니다. 성립해요. f라는 식은 f라는 식 안에 베타가 들어오면 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한테 준 거는 ax 플러스 b라는 놈이 통째로, 얘가 통째로 뭐를 가져? 알파를 갖고 ax 플러스 b라는 놈이 통째로 베타가 되면 성립한대. 오케이? 그때 x 값을 찾아봐. 얘는 뭐야? 알파 마이너스 b 나누기 2가 되고 여기서의 x 값은 뭐가 되어요? 베타 마이너스 b 나누기 2. 그렇게 찾은 x 값, 그게 근이 되는 거지. 뭔지 알겠어? 자, 다시 봐.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fx는 0에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이는 뭐예요? A. A. 땡큐. 자, 다시. 그래서 처음에 주어졌던 근이라고 하는 놈은 그냥 F 안에 들어가는 놈이 알파예요, 베타예요 라는 얘기를 준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주어져 있던 식도 F잖아. 그 F는 여기에 통째로 알파가 들어가면 성립해. 여기에 통째로 베타가 들어가면 성립해. 거기에서 X값을 찾아야 근이라고 부르는 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X값을 찾아봤고 밑에 있는 식에서의 X값을 찾아봤어. 그것들이 근이 되니까 이 근이 뭐냐? 얘가 되겠고 이 근이 뭐냐? 얘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알파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가 된다고? 3알파 플러스 2라는 근이랑 같은 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고 a가 3분의 1이 되면 b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2?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거든. 얘가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 b가 뭐거든.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좋아요. 됐죠?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뭔지 알겠지? 자, 요거 279번 문제. 학교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동현아 참깨라 자주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학교에서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보다 조금 어렵게 만들어 두긴 했어. 근데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얘를 자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그 흐름을 잘 잡아놔. 알았지? 고난도 문제는 있잖아. 학교 시험에 똑같은 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그게 거기에 의의가 있는 거는 아니고 비슷한 문제를 풀어가는 거 또는 해석해 나가는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283번으로 가볼 건데 여기도 역시 난이도는 좀 있어요. 고난도 문제가 시작되고 있거든. 뭐 이렇게 끙끙대니? 일단 시원해야 돼요. 그렇지. 못 잤어요. 자냐? 서울시에 갔어요. 자, 얘는 어떻게 시작하면 돼? 2015를 하트로 치환해요. 하트로. 하트로요. 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뭐 치환해도 되고, 그치? 또는 뭐 그냥 가도 돼. 자, 치환이라는 걸 해서 한번 풀어보자. x 플러스 2015라는 놈을 뭘로 치환을 해볼까? 싫어! t로. A. 하트. 에이. 하트. 자, 아 시끄러. 아 좀 해봐. 자, 그래서 어떤 방정식을 얻었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013은 0입니다 라는 방정식을 얻었다. 그치? 그놈의 근이 뭐래? 알파 베타.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여기서의 근이라는 놈도 결국 x값을 준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의 t의 값은 어떻게 될 거야? t가 x 플러스 2015인데 그 x가 알파고 x가 베타니까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2015가 근이 되는 거고 이 t로 치환된 2차 방정식에서는 또 다른 한 근은 베타 플러스 2015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x 값을 알파 베타로 줬다고 했잖아. 근데 x가 뭐거든? 어떻게 되거든? 2015를 더해서 t를 만드니까 t 값은 알파 플러스 2015 베타 플러스 2015 그게 t 값이 나오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 됐냐? 그때 뭐 하래? 너희들한테 저 녀석 구하래. 알파 플러스 2017 베타 플러스 2017 그럼 너희들은 알파 플러스 2015 베타 플러스 2015 거기까지는 알지. 어떤 걸 알아? 알파 플러스 2015랑 베타 플러스 2015를 더해주면 뭐가 되거든? 3이 되거든. 그리고 또 누구? 알파 플러스 2015랑 베타 플러스 2015를 곱해주면 뭐가 되거든? 2013이 되거든. 여기까지는 아는데 얘는 알아 몰라? 모르잖아. 얘는 어떻게 구할까? 너희들이 어떻게 구할까? 잠시만요. 그거 더하기 2를 해요. 잘 뭐래. 제가 하트로 넣어요. 왜 자꾸 하트야? 여기서
쉽게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찾으면 되잖아. 4030 넘어가. 4027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찾아가주면 되잖아. 뭐 얘를 전개를 해서 구해주면 되잖아. 뭔지 알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이게 헷갈리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가주면 돼. 뭐 알파 실컷 치환을 해놓고 치환을 얘도 치환을 하면 되잖아. 얘를 뭘로 치환을 해버려? A로 가. 얘를 뭘로 가? B를 가봐. 아이 좀 하트 그만하고. 하트라면 나머지 뭐 할 거야? 내가 깨진 하트 할 거냐? 아 조용히 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거야? A와 B의 합이 뭐예요? 3이라고 해주면 되잖아. 얘는요. A와 B의 곱이 얼마예요? 2013이라고 해주면 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2랑 B 플러스 2라고 해주면 되잖아. 됐지? 그러면은 찾을 수 있잖아. 어떻게? A 곱하기 B에 더하기 2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에 그리고 더하기 4라고 가주면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얼마? 2013. A 플러스 B는 얼마? 3. 그래서 2, 3은 6 플러스 4. 그래서 답은 2023이라고 해주면 되겠네. 됐지?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좀 높네.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얘는 이제 너희들한테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빨간 거부터? 자 다시 아무튼 일단 잠깐만 요거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 높은 대신에 너희들한테 똑같은 게 나오면 똑같이 이렇게 빨리 풀어주세요라는 의미 절대 아니라 그랬지. 고난도 문제는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야. 자 아무튼 계속 가보자. 자 여기서 분명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였어. 자 다시 처음에 분명히 알파벳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 그래서 2차 방정식 자체도 치환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근데 거기서 일단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근 자체도 알파 플러스 2015로 나오고 베타 플러스 2015로 나오다 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고 싶기는 한데 그 근과 계수의 관계가 어떻게 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합에서 계속 2015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알파 플러스 2015랑 베타 플러스 2015가 나오기는 곱이 나오긴 하는데 2015로 들어가 있는 게 문제야. 근데 너희들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알파 플러스 2017 그리고 베타 플러스 2017.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항시켜가지고 2015, 2015를 알파 플러스 베타 찾고 여기서 다 전개해가지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으면 답은 나와.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실컷 치환해놨는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갈 이유가 전혀 없지. 그래서 치환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 더 할 거야. 그렇지. 뭘 어떻게 치환을 하냐면 여기서 찾았던 알파 플러스 2015라는 근과 베타 플러스 2015라는 근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해버리자. 그냥 얘를 치환을 해버리자. 하나는 A로 하나는 B로. 그러면 얘는 그 A라는 놈과 B라는 놈을 더하고 있는 거니까 야, A 플러스 B가 뭐가 되거든? 3이라고 찾을 수 있거든. 그리고 얘는요 A와 B의 곱이 2013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뒤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도 너희들이 어떻게 쪼개주냐면 알파 플러스 2015에다가 2를 더한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뭐가 돼? 얘는 A보다 이만큼 더 큰 놈을 의미하고 있네. 그치?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B보다 이만큼 더 큰 놈을 의미하고 있네. 그래서 얘를 구하자. 그래서 이제 얘를 전개를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B 더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B 더하기 4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대입하기 훨씬 수월해지잖아. 됐죠?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 이해됐어? 계산이 힘들 것 같아요. 왜? 2013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답은 2024.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요? 왜요? 6분 남았어요. 너무 힘들어. 5개? 오늘 진짜 학교에서 근데 한 문제만.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만 할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 수연이 너가 이거 유형편에다가 2차 방정식에다가 문제 써놔. 알았지? 그거 써놓고 저거 풀이 같이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숙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에서 최대 최소만 제외하고 내가 숙제 번호를 불러줄게. 그거 풀어오는 게 오늘 숙제예요. 알았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았어요.